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를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WS 리프레시 신광섭 MBN 골드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수입니다. 어제 급락의 여파인지 오늘은 삼성전자도 4% 이상 급등을 보이고 있고 지수도 2% 이상 대형주 위주이긴 하지만 급등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인트 한번 짚어주세요. 조심스럽게 지난주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 워낙 NFT 게임줄 강세가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연말에는 반대의 장세를 생각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거기서 이제 과대 낙폭 대형주 위주로 좀 세게 사실 오늘 반등이 나온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 그 새벽에 미국장이 또 파월 풋의 영향으로 이제 매파적인 영향을 좀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수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 증시 포인트 하기 전에 간단하게 차트를 보면서 어제 미국 증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를 한번 스토리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 좌측에 보시면은 이때가 이제 그 오미크론 관련된 부분들이 나왔을 때였죠. 바로 이제 이틀 전이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이제 급락 나왔다가 회복해줬어요. 회복을 해줬죠. 근데 이때 당시가 이제 이게 S&P 500 미선물이거든요. 이때 떨어졌던 요인이 이제 모더나 CEO 발언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제 좀 밀리지 않았습니까? 백신이 이전 델타 변이 바이러스 관련된 부분보다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라는 코멘트가 나오면서 미선물 급락 나오면서 우리나라도 같이 도마저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어제 재밌었던 게 12시 30분까지, 그러니까 오늘 자정까지 미국이 오히려 보합으로 회복하는 모습들, 나스닥 선물은 플러스로 마감을 할 듯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다가 이때 보시면 이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 갑자기 후룩 빠졌던 부분들이 바로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코멘트가 나왔죠. 바로 테이퍼링 관련된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들에서 일명 파월 풋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강한 좀 어조로 발언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영향으로 빠졌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오미크론 때문에 빠진 게 아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오히려 반등을 모색하면서 올리다가 오히려 파월풋 관련된 이런 이슈도 인해서 미국이 좀 무너졌다. 요거를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미국 시장을 한번 오미크론과 조금 별개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전일 미국 시장의 동향을 한번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과 관련된 얘기는 새로 고침해서 더 자세히 나눌 수 있으니까 강성호 아나운서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자 식스팩을 담당했던 강성호 아나운서 합류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전일 증시,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보면 오늘 우리 장세도 좀 험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2,900선까지 좀 올려놓은 상황이에요. 2,900을 회복한 건 아니지만 이쯤 되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오미크론보다는 짚어주신 것처럼 어쨌든 인간의 행동에 대한 어떤 예측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미크론은 또 이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경미한, 마일드한 어떤 증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되려 이제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는 변이 바이러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크게 이슈가 되지 않지 않겠냐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오늘 주도주의 교체 가능성을 한번 짚어봐야 돼요. 그래서 새로 고침 첫 번째는 주도주 교체인데 왜 이런 얘기를 들으냐면 오늘 대형주가 굉장히 강합니다. 반등이 그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한 지지난주에는 1.9분 급등을 보여주면서 뭔가 바닥에 대한 시그널을 줬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철강, 포스코라든지 롯데케미컬이라든지 시크리컬들이 1~2%가 아니라 거의 10%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약간 조정은 더 남아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변해가는지 아니면 시장 자체도 이런 게 올라온 상황에서는 조금 조정의 폭이 얕을 수 있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좀 안 좋게 보면 이제 조금은 뭔가 섹터가 전환되는 것 같지만 한 번 더 조정을 주고 가는 건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이런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최선의 답이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좀 과대 낙폭 관련된 부분들 그냥 냅두셔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특히 이제 시크리컬, 그러니까 저도 어제 포지션을 공개해드렸죠. 어제 급락에 나온데도 제가 지금 고객을 관리하는 분들도 대부분 시크리컬 업종으로 편입되어 있어서 저가에 샀다고 생각했는데도 지금 많이 빠졌다. 어제 좀 대부분 기본 민감주를 포함한 대형 종목들이 기본적으로 막판에 투매 나오면서 4%씩 이상은 뺐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어제 개선순실 마이너스 15% 찍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언급해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2차 전지를 조금씩 매입을 할 용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큰 틀은 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난주에도 혹시나 반대 장세가 나올 수 있는 우려 그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해봐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 좀 이런 모습들이 좀 과감하게 나오는 모습은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의 하락은 뭐 저도 인간으로서 뭐 전문가로서 뭐 앵커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함부로 예측할 수 없겠죠. 그렇죠. 네, 하지만 아직까지는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연말까지는 제가 이런 말씀을 장난식으로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산탈랠리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수가 막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과대납폭 대형주 종목으로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대납폭 대형주라는 게 기본적으로 지금 3,300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뭐 더 빠졌으니까요. 현재는 23.7%가 평균 하락률이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절반 정도의 이 낙폭을 축소할 수 있는 고점 대비해서 그런 반등은 남아 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그냥 이 반등을 어떤 이유를 찾지 마시고요. 이제 연말까지는 그냥 좀 즐기시는 게 좋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겠고요. NFT,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들은 많이 과속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숫자 밸류 대비해서 그래서 조금 이제 이에 대한 부분으로 핑계로 오히려 이제 시속 게임 형식으로 조금 조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테마가 함부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또 이에 장세가 또 1분기에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관련된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워낙 많이 하락했던 부분들 그리고 되려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나 긴축의 고삐를 땡기다 보니까 뭐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할인율이 올라가다 보면 비싼 것들이 조금은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끼고 맞습니다. 그동안에 좀 소외되었던 뭐 수급도 좀 비어 있었던 부분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데 뭐 특별한 이슈가 없이 10%까지 올라가는 거는 사실은 이제 약간의 어떤 리밸런싱이라든지 금리에 대한 민감도 때문에 올라가는 거라서 바닥을 잡는다는 얘기를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되려 그런 것 같아요. 뭐 금리 오르니까 금융주 사고 금리 빠지면 성장주 사고 이렇게 엇박자 나면은 수익은 언제 나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되려 이 이후에 우리가 이런 반등이 나오고 나서 지금 사놓고 반등의 고점에서 정확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봤을 때는 되려 지금 눌리는 성장주도 한번 보자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어제부터 또 2차 전지에 대해서 조금은 얘기를 달리하면서 이제 좀 신광섭 매니저분께서 2차 전지를 부르는 거는 그만큼 이제 살만한 가격대가 됐거나 시장 상황이 변해가는 거를 좀 캐치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태세 전환이라고 좀 느꼈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증시가 하락하고 나면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도주가 교체될 때 항상 변동성이 조금 수반됐다가 다시 이제 주도주가 탄생하는데 그래서 지금 증시가 하락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뭐 시크리컬과 큰 대형주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야 이거 섹터가 전환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거보다는 좀 연말까지 누리지만 다시 좀 주도주는 이전에 있었던 성장주들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뭐 다시 이제 순환매가 다시 돌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지수에 대한 상단은 조금 많이 막혀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박스권 장세를 말씀드리고 있고 오히려 이 장세가 연말까지 그러니까 좀 대형주 장세가 오면서 이제 3천선을 이제 좀 한번 또 회복해주는 모습 보이면서 3천선 기준으로 계속해서 위아래로 150포인트를 여러분 염두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오히려 저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내년 1분기가 진입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웬만하면은 이번 반등을 이용해서 현금을 확보하실 분은 현금을 좀 확보하시고 뭔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건설을 갖고 있었는데 건설 너무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건설 너무 많이 빠졌는데 건설이 좀 올라온다. 뭐 KCC 오늘 뭐 9% 급등 나왔잖아요.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연말까지 좀 최대한 손실이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 보존을 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다시 또 포트를 좀 다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2차 전지도 조금 눌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성장주 쪽으로. 그러면 그쪽으로 조금 자금도 유입해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된 포트를 리밸런싱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통상 이제 화학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화학이 사실은 근간이지 않습니까? 사업의 기본적인 근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석유 공정이죠 대부분. 근데 유가가 그렇게 정말 연방은행 총재든 모든 사람들이 많이 오펙도 마찬가지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유가가 안 빠졌어요. 근데 유가가 빠진 계기가 일단은 오미크론.
요것 때문에 촉발돼서 빠졌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아마 오미크론 사태가 생각보다 커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유가가 지난주에 어떻게 됐죠? 지난주 월요일 넘어올 때 마이너스 12%까지 급락 네.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참 인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도 그냥 그에 대한 이슈가 좀 터지면은 유가가 또 다시 또 그러니까 안정권으로 접어들었다는 거. 60불대가 안정권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50에서 60불대가.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으로 당연히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억눌려 있었던 화학주들이 대부분 석유공정이기 때문에 다른 급방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이고 그리고 수급도 매물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매물이 네. 나올 만큼 나와가지고 이미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주가까지 레벨 다운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싸긴 싸죠. 지금 상황들이 싸긴 싼 상황에서 그러니까 외국계들이 오늘 집중적으로 그쪽으로 좀 매수가 몰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도 섹터가 바뀐다. 글쎄요, 그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기본적으로 뭐 시크니컬이라든지 뭐 삼성전자 뭐 예를 들어서 다 포함한 대형주들을 과대납폭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 여기서 추가 상승이 그래도 한 15%에서 20% 정도는 남아있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하락이 만약에 내가 30% 맞다고 쳐보시면은 대략적으로 3분의 2 정도까지는 반등이 연말까지 예상이 되니까 그 정도 오시면 어느 정도 포트를 재편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누가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블랙록인지 뱅가든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시간을 주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연말을 좀 즐기시면서 연말까지 이 분위기를 즐기시면서 어느 정도 포트를 리밸런싱할 수 있는 개별적으로 리밸런싱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삼으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신광선 매니저님 오늘 이제 좀 시클리컬 섹터가 네.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가장 좀 전 주안점은 연속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연속성은 이번엔 좀 그래도 어려워 보인다는 쪽으로 해석을 해도 좋을까요? 아니 이번 달까지는 연속성이 이번 나온다. 달까지는? 이번 달까지는 네. 그러니까 뭐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또 그렇죠. 눌림이 나오면 네, 눌림 네, 나올 네, 때 또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게임주들이 또 한번 다시 또 치고 그렇죠. 가는 흐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달 정도 흐름은 좋다. 뭐 한 달 정도 연말까지 흐름은 좋지만 네. 그래도 이게 뭐 1분기, 2분기 넘어갈 때까지는 시기상조다라는 부분들을 좀 분명히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정리하자면 지금에 나오는 반등이 사실 뭐 반갑긴 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또 상단이 3,000 이상, 3,100 이상, 3,200 이상 가려면 넘어야 될 허들들이 너무 많은 상황이죠. 어저께 이제 연준에서도 우리 이제 수요를 둔화시키는 이슈를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맞습니다. 긴축을 하겠다라는 거는 그렇다면 시크리컬 쪽도 사실 만만치 않은 어떤 이슈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오미크론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경기가 좀 둔화된 상황에서 지수는 뭐 단기에 급락했으니까 이렇게 리바운드가 나오는 부분에 이럴 때 오히려 좀 캐시를 좀 마련해 놓자라는 네. 부분이고 그리고 나서 반등이 조금 더 이제 다시 반등 나오면 또 하락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때 이제 주도주를 조금 더 담아보는 그런 기회로 활용해 보자라는 얘기를 좀 말씀을 주셨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그러니까 현재의 반등 국면 내지는 그래도 현재 약간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지금 계속 봐야 되는 종목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이런 12월에 어떤 그래도 리바운드 구간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이름 있는 기업. 이름 있는 기업. 예, 아. 메이커 기업이라고 좀 네. 통칭을 좀 하겠습니다. 네. 메이커 기업 중에서 그러니까 뭐 피크아웃 논란 때문에 좀 선반영돼서 많이 빠진 감이 없잖아 있고 6개월 정도를 기간과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았던 기업들이 그렇죠. 많죠. 대표적으로 오늘 뭐 포스코, 화학 뭐 이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인 시크릿과 업종들이 그에 대한 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는 7만 원, 8만 원에 이 박스권 여러분들 염두 계속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오늘 뭐 건자재 쪽에서는 뭐 건설 쪽 건설사에서 KCC가 굉장히 유일한 강세를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짧게 그러니까 한 달이라는 시간을 짧다고 좀 표현하고 드리고 싶어요. 분기가 조금 그래도 좀 분기보다는 이제 한 달 정도라고 그렇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짧게나마 대형주에서 기회가 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단기적으로는 저는 2차 전지 소재를 유망하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제 이제 에지 에너지 솔루션 상장 예비 관련된 부분들 네. 뉴스 다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공모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제 산정 방법까지 이제 뭐 기관들하고 협의를 같이 할 겁니다. 주관사 같은 주관사 성정부터 다 포함해가지고 해서 아마 지금 주관사가 KB증권으로 알고 있는데 뭐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제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면은 다시 또 LG 에너지 솔루션 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다시 한번 또 상승 추세가 또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들. 오늘 같은 날이 2차 전지 소재를 좀 저가에서 좀 분할 매수하기에는 딱인 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2차 전지 특히 동박 쪽 소재 그리고 네. 전반적으로는 이제 대형주 경기 민감주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 고침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새로 고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뭐 특별한 테마라기보다는 뭐 차별화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또 한 번 더 얘기를 해볼 텐데, 코로나가 뭐 저희가 뉴스가 우리 시장은 좀 올라왔지만 좀 무서운 뉴스들이 오미크론이 아니라 네. 증증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증증 환자가 아까 보니까 700명이 넘은 걸로 좀 집계가 맞습니다. 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관련주들은 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차별화가 굉장히 심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저도 그렇고 앵커님도 그렇고 지난주에 코로나 관련주 맞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일단은 좀 기계적으로 좀 매도하는 관점이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보유자분들은 연영기지 뭔가 신규 매수해도 좋다. 신규 매수해도 좋지만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좀 지향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보여줬죠. 미국 시장에서. 네. 미국이 오늘 빠졌던 요인들이 파월풋에 대한 코멘트들, 이에 대한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미크론 때문에 미국이 빠졌다가 다시 회복을 하다가 파월풋이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에 대한 영향이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의학자들의 또 인터뷰 코멘트에 따르면은 스페인 독감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더라고요. 1900년도 초반에 1913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이 스페인 독감이 유행해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몇 천만 명이 이제 사망하는 정말 안타까운 이런 독감 사건이었는데, 근데 제일 재밌었던 게 2년 뒤부터는 이 스페인 독감이 싹 사라졌었습니다. 예, 그에 대한 과거 사례를 좀 하면서 바이러스가 뭔가 전염성은 높아지겠지만, 뭐 물론 이제 16개에서 32개 이렇게 좀 뭔가 세포가 좀 많이 분산돼 가지고 전염은 높아지겠지만 취사에는 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부분들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는 이런 마지막 이런 체인저다라고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뷰에서. 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서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바이러스라는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숙주가 죽으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네. 숙주라는 게 지금 우리가 인간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망하면 안 되면 본인들이 이제 전염을 못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정관계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감기나 독감 같은 증상으로 나중에는 이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관련주가 초반에 지난주까지 강세를 보이다가 이제는 못 가는 계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겠죠. 근데 오늘 특별한 거는 그래도 바이오 쪽으로는 순환매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치료제, 그렇죠. 그리고 오미크론 향 관련된 부분들까지 같이 영위할 수 있는 기업. 근데 강하지가 않아요. 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원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바이오 쪽이 오히려 좀 더 낫다고 보이고, 코로나 관련된 프레임을 계속해서 지워버리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뭐 코로나 관련주 투자 전략을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코로나라는 부분들을 좀 지우면서 대려 관련은 있지만 제약 바이오 쪽에 그렇죠. 좀 더 뭐 비중을 좀 늘려가자, 이런 말씀을 네.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알테오진이라는 종목이 이제 네. 표적 항암제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군사로 치면 유도탄을 쏴가지고 이제 항암을 이제 치료하는 기술인데,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막 코로나 막 관련주로 엮였던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작년에. 그래서 그에 대한 프레임을 아예 지워버리고 그냥 본업의 가치, 본업의 그런 R&D 관련된 부분들을 영위할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코로나 관련된 부분의 분위기가 휩싸이면서 굉장히 우수한 K바이오 업종들이 발목을 좀 잡히고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그냥 코로나 프레임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그냥 본업의 가치와 본업의 연구 실적 관련된 개발 관련된 부분으로 올라가는 게 오히려 안정적인 상승이 기대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코멘트 해드렸습니다. 네. 네. 올해 내내 사실 또 제약 바이오가 좀 많이 지지부진했었고, 네. 그래서 내년에 또 기대해보는 뭐 학회라든지 이슈들이 많기 그렇죠. 때문에 바이오의 본연의 가치가 조금은 부각될 수 있는 타이밍으로 오히려 이런 코로나의 어떤 오미크론의 이슈로 인해서 좀 지어나가자, 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뭐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그러면 남아있는 좀 이슈는 그래도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한번 리서치를 좀 해보니까요. 네.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지금 일단 국내에서 어제 좀 안타까운 소식이 나왔는데, 뭐 어디 이제 인천의 모 부부가 네. 나이지리아를 방문했다가 들어왔는데 이제 오미크론 의심 증상, 네. 그 뉴스가 나왔거든요. 이 결과가 오늘 저녁 9시 이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국내에서, 지금 일본에서도 나왔다고 어제 뉴스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환자가 나왔다고 하면 일단 단기적인 충격은 나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지수 2% 올라갔으니까 그에 대한 상승폭은 좀 조정을 나올 수 있는 충격은 좀 나올 수 있다는 거겠죠. 여기서 네. 저점을 다지는 분위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9시 이후에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오미크론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국내에서 감염자가 나온다. 근데 두 번째 나올 때랑 세 번째 나올 때랑 다섯 번째 나올 때는 10번째 나올 때랑은 상황이 틀리겠죠. 예. 네, 재료 관련된 부분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화이자는 중증 환자 관련된 부분도 발전 않도록 계속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겠다고 인터뷰 나왔고, 모더나는 뭐
관련돼서 이제 그 오미크론 관련된 특화 백신 좀 수개월 네. 걸릴 수 있다 네. 이런 뉴스 나왔고요. 머크가 이제 긴급 사용 승인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일주일,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화이자에서도 이제 긴급 사용 승인 관련된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네. 과연 이 부분들이 계속 순차적으로 진행됐지. 경구용 치료제에서 머크가 표적 집단 자체가 작았잖아요. 근데 화이자는 넓었기 때문에 머크도 통과됐으니까 화이자도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통과되면은 당연히 또 시장도 좋아질 수 있는 분위기는 감지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코로나 관련 이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플리토로 좀 끝맛을 봤던 신광선 매니저가 오늘 네. 오랜만에 PT를 또 준비해 왔다고 합니다. 네. PT 종목 궁금한데요. 플리토는 좀 아쉽네요. 네. 하고 나서 지수가 쫙 빠져가지고. 네. 제가 너무 또 초를 친 게 아닐까. 네, 맞습니다. 맞나요? 네. 그래서 오늘 종목을 네. 2차 전지 종목 갖고 왔습니다. 2차 전지. 공박 관련 LG 에너지 솔루션 향 네. 기업을 갖고 왔는데요. 오. 종목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6글자입니다. 예, 크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라는 종목을 네. 실시간으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번호는 87,600번, 네. 8600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주전자재료는 뭐 5대장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소재, 뭐 에코프로, BM, 뭐 LNF, 뭐 대주전자재료 뭐 이렇게 있지만 포스코 케미칼도 좋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포스코 케미칼은 조금 시간 지나면은 그때 한번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할 네.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유명한 기업이잖아요. 반도체 맞아요. 소재 관련된 필수 소재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핵심 소재 저가형 양산.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게 중국에서 저가형을 양산하는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LFP를 선택했다는 부분이겠죠. 대주전자도 마찬가지로 LFP 관련된 부분도 같이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형 양산에서 중국 기업과 경쟁 구도를 갈 수 있는 가능성들. 그래서 양산화 수혜, 그러니까 싸게 많이 만들 수 있는 기업. 대주전자재료가 아마 저는 좋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을 좀 빠르게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수가는요, 지금 일봉상으로 보면은 정말 많이 올라갔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게 마지막 버스일 수도 있다라고 계속 강조드리고 네. 있죠. 그래서 매수가를요, 뭐 현재가로 뭐 저는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19,600원으로 매수를 진행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봉상으로 상승에 대한 조정 파동이 지그재그 패턴으로 좀 나왔다는 부분이 좀 나오고 있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저는 한번 기대가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5파동 상승 구조를 조금 염두에 두면서 목표 타겟 가격대를 15만 원 선으로 조금 넓게 좀 상향 조정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10만 5천 원 선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서 이 종목이 단기적인 종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큰 종목이기 때문에 시총이 좀 있는 종목이라서 조금 수익 관점으로 좀 볼 수 있는 종목 대주전자재료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경기 민감의 또 신광선 매니저가 2차 전지를 갖고 오니까 예. 항상 웨이트만 하다가 오늘 좀 필라테스 하는 기분, 요가하는 기분이 좀 드네요. 오늘은. 자, 대주전자재료 네. 목표가 15만 원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 10만 5천 원입니다. 네, 오랜만에 이제 신광섭 PT 종목 대주전자재료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WS 리프레시였습니다. 두 분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